네, 우리 3프로TV의 색깔과 제 의상도 맞췄죠. 네, 그러네요. 밝은 파랑색. 네, 3프로TV의 색깔. 3프로맨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시를 보면 빨간색 해야 되는데. 증시 빨간색이 맞지만 네. 오히려 저는 파란색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와 반대로 증시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의미로도 또 같이 입어봤습니다. 음. 네. 하지만 제가 감히 누구 앞에서 이런 패션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패셔니스타, 진정한 거의 뭐 디자이너에 가까운 정말 패션을 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네, 삼성 자산운용의 김도형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살을 좀 빼신 건가요? 제가 요새 일을 거의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예. 왜요? 회사에서 원하지 않으실 텐데. 원하지 않는데 왜 혼자 이렇게 저만 많은 분들이 좀 야근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그 효과지 않을까. 요즘에 이렇게 좀 일이 많은 편이군요. 예, 그 전에 사실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닌데요. 요새 네. ETF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시고 요즘에? 예, 또 이제 뭐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좀 공부하느라고 저도 그렇습니까? 예, 좀 이제 옷보다도 네네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뵈서 네. 그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네네네. 예, 원래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에요. 그러시네요. 네. 옷 입으신 거 보니까. 네, 항상 옷은 이태리에서 직접 사. 그런 거 같네요. 네. 이것도 이태리에서. 네, 보통 것이 아닙니다. 네, 한 땀 한 땀. 자, 그럼 우리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 네. ETF 사실 이제 직접 투자를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네. 요쯤 되면 이제 ETF 생각이 날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하도 후드려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또 겁나서 못 잡았더니 또 가는 애들만 가죠. 뭐야 도대체 내가 이게 직접 하는 게 맞나? 그래도 내 자산의 일부는 혹은 뭐 상당 부분은 차라리 그냥 누구 뭐 좀 잘 담아놓은 그릇에 그냥 얻는 게 더 난 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좀 저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몇몇 랩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좀 넣어두기도 했는데 이 고민 많을 때 ETF 지금 어떤 ETF들이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들 그럼 한번 저희가 보고 결정을 좀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정말 제가 이제 이제 3프로 TV에 나온 지 1년 좀 한 7개월 8개월 된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자료가 갈아 아닌가. 넣었어. 그래서 밤에 이렇게 퇴근을 늦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자료가 나올지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정프로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의 기본은 2월 달 동안 네.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ETF 5개 그리고 뭐 순매도 상위 ETF 5개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사람들이 뭘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ETF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2월 한 달 동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사신 게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즉 코스닥 150 지수의 1위 수익률의 마이너스 3배죠. 그리고 3번에 있는 게 200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 200 지수를 1위 수익률을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상품이죠. 이런 상품들을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셨는데 그 이유가 2월 한 달 동안에 코스닥은 한 5% 정도 올랐고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코스피는 뭐 보합이었는데, 즉 이게 순매수를 왜 하셨냐? 즉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자극했다. 네, 내 옆 사람은 지금 이러한 레버리지나 인버스 2배 인버스 상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희한한 게 코닥스 레버리지는 네. 수익률이 그냥 0.78인 거의 뭐 보합 수준인데 네. 인버스는 왜 이렇게 선물 인버스라 그런가? 마이너스 코스닥은 좀 올랐죠? 네, 코스닥은 좀 올라가지고 이것도 다른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1일 수익률에 곱하기 2. 그러네.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사실 투자자분들도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예, 인버스를 갈까? 아니면 정방향 곱하기 2를 할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사람마다 좀 다르시니까 혼재된 투자는 했는데 대부분은 일단은 하락으로. 왜냐하면 1월 달에 빠졌다가 2월 달에 어쨌든 코스닥 중심으로 반등을 했으니까. 예, 근데 공매도를 했는데 뭐 그런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150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이렇게 샀으면 제일 낫네요. 그렇죠. 지수들 중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2월 초에 이제 1월 달에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네. 수익은 좋았었겠죠. 근데 현재 뭐 코스닥 150의 레버리지는 없습니다. 아, 그거 없어요? ETF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아마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정도만 레버리지 상품만 하지 않으셨을까. 아. 예, 그런 게 있고요. 네. 일단 또 네 번째에 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중국 관련 테마주죠. 차이나 전기차. 예, 차이나 전기차 관련주도 2월 달에 한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품은 확실히 빠지시면 계속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예, 오르면 또 매도를 하시고. 아, 요거는 좀 믿음을 갖고 가시는군요. 예, 중국 많은 전기차가 분들이 워낙 뭐 탄탄하긴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뭐 빠지면 약간 이거를 주식처럼 ETF지만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셔서 플레이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상품이 있었고 다섯 번째가 좀 올해 좀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에 드러나는 개인 투자분들의 ETF 투자 행동이 좀 바뀐 부분인데요. 미국채 울트라 30년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초장기채죠. 이게 만기가 30년짜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즉 미국 금리 인하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근데 채권은 사실 안정성이 좀 더 필요하고 네. 주로 이제 단기채 중심으로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어쨌든 뭐 계속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하지만 사실 뭐 아시겠지만 금리는 또 이제 올랐죠. 살짝 네. 8%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에 이제 투자들 관심이 네. 있었다. 초장기란 의미로 이제 울트라를 넣으신 거겠죠? 네, 이게 이제 CM이라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식 명칭이 울트라 본드입니다. 네. 아, 이거 제가 약간 좀 피식했던 건 미국채 30년 울트라 선물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미국채 울트라 30년 이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30년을 꾸미는 말 같은 느낌? 실제로도 울트라가. 예, 울트라가 이제 30년을 도와주기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기 위한 뭐 형용사 느낌이겠죠. 아, 그래요? 네, CM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최대 선물 상품 거래소인 CME에서 네. 20년 긴 거는 롱본드. 음. 예. 만기 20년짜리. 그러니까, 30년 이상 되는 거 30년은 울트라. 롱본드, 울트라 본드 뭐 이렇게 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명칭을 예. 예. 그거는 이제 아, 하여튼 뭐 그냥 제가 반영을 느낌은 좀 해보자. 그랬습니다만 맞습니다. 여튼 이제 다섯 번째로 많이 산 그래서 네. 개인들도 채권 쪽 ETF에 꽤 많은 관심들을 네. 그건 이제 사실 예전 같으면 채권에 개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이런 게 별로 없었을 텐데. 없으셨죠. 근데 이게 예. 보면 1월 달에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 2월 좀 까먹었죠. 12일부터 네.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좀 까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이제 그 1월 달에는 좀 수익이 많이 나오다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네. 예, 그 이러한 채권 투자를 우리 정 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끈하게 이제 초장기 채권으로 하세요. 아, 거기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폭이 크니까. 예, 잃었던 걸 한 방에 회복하시겠다라는 심리 아니실까. 요새 금리가 또 그렇게 예, 올리니까. 금리도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뭐 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수익률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장기채 ETF 두 개를 제가 전격 비교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의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환해지형이 있고요. KB자산운용의 KB스타 미국 장기국채 선물 해지형이 있습니다. 그두 상품을 고민해 보시면 차이는 일단 뭐 보수도 일부 차이가 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트라 30년이 듀레이션 만기 30년짜리를 기초자산으로 하고요. 미국 장기국채는 롱본드라서 만기가 20년이에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미국채 울트라 30년은 16.4년 보시면 16.4년이고요. 미국 장기국채 롱본드는 1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가 시작이 되면 뭐 듀레이션이 더 긴 게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금리가 오르면 듀레이션 긴 게 더 많이 빠집니다. 울트라 30년 1개월 마이너스 4.67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장기국채는 마이너스 4.41. 1년도 울트라는 25% 가까이 빠졌고 네. 장기국채는 한 18% 빠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회복하실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네. 이런 상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이쪽의 듀레이션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년, 30년짜리가 있으면 같은 금리가 0.5% 올랐더라도 10년짜리가 한 요만큼 떨어지면 20년짜리는 또 더 많이 떨어지고 30년짜리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물론 그게 10배, 20배, 30배 이렇게 딱 정확히 가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이제 한 1대 한 1.6대 한 2 이 정도로 가나요? 맞습니다. 대충 이제 그 정도로 네. 지금 그 등락폭이 좀 장기일수록 커진다. 맞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맞습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가격 민감도가 더 크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프로님의 설명이 아주 정확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를 저도 이제 많이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이죠. 우리 팀장만 나오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예, 별거 아닌데 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포장을 잘 해주시거든요. 네.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장기 채권 ETF가 우리나라에 2개 정도 있지만 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미국 30년 국채 5년 동안의 그 일드 수익률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시면 2020년이 여기부터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물론 이제 좀 빠졌지만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장기채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내려가겠구나 이런 것처럼 이제 내려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소비 지출도 여전히 견조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끝에서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를 너무 베팅하지 마셔라. 그래서 저는 파월이나 네. 이 연준을 예측하셔서 베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런 삼신물 같은 경우는 주로 투자 이제 저거 ETF 말고 네. 투자하는 데가 보험사 그런 데가 투자를 많이 맞습니다. 하죠. 두레이션이 기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이걸 수익을 내시려고 하지만 우리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보험사들은 보험사는 어쨌든 장기의 듀레이션을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보험이 1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최대한 그 채권이 긴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를 운용상의 목적으로 사실 보유하거든요. 이자 이제 착실히 받아먹을 맞습니다. 생각으로. 예. 그만큼 거래량이 적다는 거죠. 거래량은 매우 적습니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영국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영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총리가 이제 그 여자 총리가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이 이제 여기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유동성이 없어갖고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최근의 일이었죠, 사실. 자 그래요. 하여튼 네. 투자 유의사항도 좀 알려주셨고.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또 야수의 심장으로 미국에 가셔서 이 장기채를 일일 수익률의 3배, 마이너스 3배 추정하는 상품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권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상이니까 투자 행동에 대해서 TMF라는 ETF와 TMV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3배 레버리지로 유명한 디렉시옹이라는 운용사에서 상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죠. 그리고 듀레이션이 한 10년 듀레이션이 지금 17.5년 정도 되는데 이거를 3배, 일일 수익률의 3배. 그러니까 채권을 거의 주식처럼 투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시면 TMF는 곱하기 3이고요. TM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수익률 보시면 미국 장기채의 정방향 3배 했더니 마이너스 67%. 곱하기 마이너스 3 했더니 105%. 이렇게 거의 주식인지 이게 수익률만 보면은 주식인지 채권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상품에 실제 TMF에 우리나라 해외 직구 투자하신 ETF 분들이 많이 투자를 최근에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장기채 ETF 투자와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금리가 인하되면 빠지면 곱하기 3으로 수익을 내시겠다. 근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17.5년이니까 듀레이션이 곱하기 17.5%가 나고 거기다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물론 하루에 일일 수익률이지만 누적이 아니라 하루에 저렇게 나면 몇 프로죠? 51%가 나는 거죠.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기도 해요? 하루에 1% 금리가 빠지거나 오를 일은 그럴 없으니까요. 일은 아무래도.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3배는 이렇게 쭉 녹죠, 이렇게. 야. 차트가.
금리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이런 걸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이거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세배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살펴보지 않는데 뭐 사실 해외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나스닥 세배나 반도체 세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채권으로도 넘어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진짜. 네.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럼 국내도 장기채 ETF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우리 정프로님 스트립 기억나세요? 제가 스트립? 한번, 네, 스트립 채권 나왔다고 상장했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했었죠. 그랬었죠. 스트립. 네. 그래서 정말 그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이자를 스트립 벗겨낸 상품까지 이제 상장을 했는데 네. 국내에 한 3개 정도 대표 국고채 30년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다운로드 봐서 보시면 코덱스의 국고채 30년이 있고요. KB자산운용 KB스타의 국고채 30년 인핸스드는 뭔가 더 가미했다라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타이거 미래자산운용 타이거의 국고채 30년 스트립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차이는 일단 뭐 보수 워낙에 또 민감하시기 때문에 보수 차이도 있고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코덱스 국고채 30년이 그냥 기본이다. 얘는 다른 건 안 하고요. 30년 딱 세 종목 여기 보이시죠? 세 종목을 이런 비중으로 42%, 28%, 12.8%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권 종목 읽는 법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국고채고요. 이 03125가 그 표면 금리입니다. 발행 금리. 그러니까 3.125%로 발행을 했고요. 이 뒤에 5209는 만기입니다. 52년 9월이 만기이고요. 괄호하고 나와 있는 건 22년도에 발행한 국고채 30년짜리 9번째 발행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이제 42%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딱 그런 것만 투자를 했고 그러면 KB스타의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이 상품을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이 상품은 왜 제가 인기가 많냐라고 하면 먼저 상장하기도 했고 RP 매도 그러니까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요 채권을 100%가 아니라 130%까지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돈을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현금이 100%가 있는데 RP라는 거를 매도를 하면 매도를 통해서 이제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형 상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핸스드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비중이 보시면 똑같은 이제 상품인데 132.1%가 여기 투자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이걸 사면 채권 130만 원치 사는 거군요. 그런 효과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스포저도 늘고 한 상품입니다. 네. 근데 단점이라고 이거는 뭐 제가 단점까지는 아닌데 RP도 금리가 있잖아요. 조달 금리. 근데 요새 단기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30년물하고 RP 금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로 수익을 내는 건 좀 어렵고 이게 이제 익스포저가 130%까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국고채 30년 스트립은 다른 점은 똑같은 30년인데 듀레이션이 더 깁니다. 이자를 네. 빼냈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한 28년으로 가장 길기 때문에 변동성도 가장 클 수가 있는데 금리가 역시 하락을 하면 베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더 변동성을 테이크하셔서 네.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월 월간 성과를 보시면 그래서 듀레이션이 가장 긴 타이거 국고채 30년이 빠질 때는 제일 많이 빠졌지만 오를 때는 더 빨리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품. 자, 그래서 장기 채권 ETF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한두 개만 네,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고. 하면은 일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도 너무 인하를 빨리 베팅하지 마셔라. 라는 요 마음으로 제가 이게 이렇게 내려왔지만 다시 또 끝에 여기 국내 30년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베팅하기보다는 좀 더 지긋하게 투자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네, 다음은 장기를 봤으니까요. 요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지금 이제 파킹 통장이라는 ETF에 대한 투자를 개인이 많이 하고 계세요. 파킹 통장 ETF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제가 KOFR이라는 무위험 지표 금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화면에서는 어차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글씨는 안 보이니까. 아, 이게 제가 네. 최대한 크게 한 거긴 한데 네네네네. 그래도 안 보이시죠? 그거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 그냥 보이니까. 설명을. 아, 네, 예. 우리 잘 일단은 이제 파킹 통장이라고 하면 거의 예금에 가까운 ETF를 표현하는 건데요. 일단 KOFR과 CD 금리가 대표적인 금리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KOFR은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해서요. 1일물 RP 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빵이에요. 그래서 무위험 지표 금리라고 나라에서 이름을 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현재 금리 수준은 3.44%. 그리고 또 이제 투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타이거의 CD 금리.
CD 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잖아요. 근데 이게 91일물인데 CD 금리는 KUFR보다는 듀레이션이 91일이기 때문에 금리 좀 높습니다. 현재 3.59%.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파킹 통장인데 변동성 차원에서는 KUFR은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은 없고 뭐 수익이 나도 많아야 한 하루에 0.03%. CD 금리는 손실이 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날 때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더 있기 때문에 0.06%까지 수익이 난다라고 해서 이 두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수익률도 1개월 수익률도 비교해 보시고 네. 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차. 네, 전기차. 중국 전기차. 네,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중국 전기차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ETF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한 달 동안 성과가 다 안 좋았죠. 중국 쪽 전기차 수요도 좀 우려가 있고 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3조 원이 넘는 ETF가 들어간 타이거의 차이나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 전기차 ETF입니다. 그리고 코덱스에서 차이나 2차 전지라고 2022년 3월에 냈는데 아직 700억이라서 인지도는 좀 적지만 이 두 상품을 좀 비교해봤고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모두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좀 두루두루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완성차도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BYD, CATL, BYD도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이고 네. 이제 회천 기술이라고 이 자동차에 대한 부품, 모터 관련한 기업인데 요 기업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리튬 관련한 소재, 강복 리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완성차부터 부품 소재까지 전체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차이나 전기차가 더 맞으시고요. 또 개별 종목 투자도 10%니까 한 종목에 대한 익스포저를 너무 높게 가져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 상품이 네. 맞습니다. 반면에 차이나 2차 전지, 코덱스의 차이나 2차 전지는 우리나라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만 20개를 모았습니다. 장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BYD나 CATL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한 43%가 되거든요. 즉 배터리 관련, 소재 관련 기업들에 나는 그냥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2차 전지 관련 상품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6개월 성적은 둘 다 안 좋고 연초율은 그래도 다 플러스네요, 그죠? 네, 연초율은 조금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근데 2월달에 좀 빠져가지고 1월에 올랐던 걸 좀 반납했습니다. 연초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압도적이죠. 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네. 예, 작년에 중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맞습니다. 그 영향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개인 수매도 상위 네. 5개 뭡니까? 네, 그래서 일단 순매도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파셨어요. 이유는 차익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이 너무 좋았으니까. 순매도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네. 있네요. 제가 다른 거랑 좀 아니,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순매도 상위 5개라는 거는 개인들이 다 팔았는데 다 얘네들도 파셨다고요. 예. 예? 예. 그죠? 네. 얘네들은 올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팔았는데 올랐는데 물론 그런 건 있죠. 누적이거든요. 이게 2월. 예. 누적이니까 차익 실현을 하신 거죠. 아, 뭐 그랬어요. 예. 그럼 정말 다행이죠. 네, 이거는 차익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네. 제가 흐름을 다 보는데 차익 실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정정하는데요. 코스닥 네. 150 레버리지는 있고요. 코스닥 150에 2배 인버스가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정정을 하고요. 네. 150 레버리지를 차익 실현하셨을 거다. 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준비했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반도체 ETF인 타이거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달 동안 한 10% 넘게 또 연초에도 25% 올랐기 때문에 순매도 하셨고 국내 2차 전지도 뭐 코덱스의 2차 전지 산업, 타이거의 2차 전지 테마가 대표적인 상품인데 역시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매도하셨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건 있죠. 오늘도 오르고 막 올랐잖아요. 근데 그냥 갖고 계셨으면 더 올랐을 텐데. 아, 또 이게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한 10몇 프로 오르고 그러면 또 팔고 싶은 마음이 알고 싶죠. 들거든요. 좀 잘 파신 걸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8% 수익만 또 가져갈 수도 그럼요.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품이고 또 달러가 좀 올랐잖아요. 미국 달러가. 이것도 또 많이 파셨어요. 네, 요거를 이제 수익이 나시면서 달러도 이제 그 구간별로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1,200원 얼마에서 뭐 1,300원 넘어가면 또 매도하시고 이런 흐름들이 개인분들도 스마트하게 좀 뭐 잘 하시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2차 전지 산업 관련한 ETF도 대표적으로 몇 개 더 있는데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ETF들이거든요. 코덱스하고 타이거의 2차 전지 관련인데 네. 차이는 뭐 보수는 비슷합니다. 보수는 비슷하고요. 이 특징은
제가 위에 써놨지만 개별 종목 투자 비중 한도가 좀 다릅니다. 코덱스 상품은 20%고요. 타이거는 10%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이나 전기차 뭐 중국 쪽 관련하게 비슷하게 좀 더 높은 비중을 대형주에 싣고 싶으신 분들은 코덱스. 아니야, 나는 좀 더 고르게 작은 시총이 좀 작더라도 성장 가능성 있는 애들을 더 갖고 가고 싶어. 종목 수도 31개로 더 많거든요, 타이거가. 코덱스는 25개. 네. 그런 분들은 타이거의 2차전지 테마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주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나왔지만 에코프로가 제가 여기 써놨지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연초 이후에 135%가 올랐어요. 에코프로 BM도 73%가 올랐거든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왜 10시에 퇴근하면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와. 올라가는 거 지켜만 봤거든요. 올랐네 이러다가. 근데 이게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사거든요. 네. 그런 거를 코덱스는 지주사를 편입하지 않고요. 기초지수 룰에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타이거는 지주사도 가능하니까 나는 지주사도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그런 분들은 이제 타이거 상품. 근데 지주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차이점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두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두 개 중에 뭘 사도 해피하네요. 뭘 사도 해피합니다. 사실 수익률도 뭐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네. 뭐 1년 수익률이야 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다 플러스잖아요. 지금 그래서 뭘 사셔도 뭐 그런 건 있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그날 코덱스가 생각나시면 코덱스 투자하시고 타이거 생각나시면 타이거 투자하셔도 물론 이건 뭐 제가 그냥 그 객관적인 마음에서 뭘 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네. 예, 그 저도 이게 계속 이제 연금 계좌에서 갖고 있는데 저도 막 뭐뭐 타다 그냥 홀딩만 하고 있죠. 당연히 손을 뭐 정신없어 못 보니까. 연금 계좌 이거 샀어요? 2차전지 ETF 연금 계좌에서 많이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예, 이건 연금은 진짜 만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넣고 있습니다. 너무 좋겠다. 다른 게 마이너스가 또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위로가 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품도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제일 네. 많이 오른 ETF는 뭐예요? 이번 달에 제일 많이 오른 ETF도 2차전지 관련인데요. 그렇겠지 뭐. KB 자산운용에 아까도 이제 폐배터리 얘기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있어요. 국내 기업들이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무슨 성일 하이텍, 저희 이거 2차전지 ETF 들어있고 세빛캠 이런 그 배터리 재활용하는 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맨 처음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저 배터리 재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일단 기본 10개 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ETF 맞습니다. 이거 되겠냐? 10개 가까스로 채운다 한들 혹은 뭐 이상한 거 껴넣어갖고 10개 채우겠지. 이게 과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되겠어? 했는데 이게 이제 2월달 수익이 제일 좋다 이거죠.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고 에코프로 자회사도 있고 뭐 맞습니다. 등등등 있으니까 또 맞습니다. 갖다 붙이면은 또 네. 포스코도 있고 뭐 맞습니다. 포스코 자회사도 있고 아까 이제 전부 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선생님이 좀 말씀처럼 이제 약간 이제 뭐 그런 관련한 걸 하고 있으면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맞춰서 나온 상품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에 오늘도 이제 산업자원 그 통상부 저 명칭이 잠깐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광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오면서 이제 뉴스를 급하게 좀 보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관심이 늘어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곳곳에 보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KB스타의 2차전지 액티브 8번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2월 달에도 뭐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수를 지수의 성과도 나눴는데 나스닥은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 2월 동안 1% 정도 빠졌지만 일부 종목들 또 에이스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이죠. 에이스 ETF의 글로벌 브랜드 탑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얘는 10개 섹터의 대표 기업 하나씩 뽑아가지고 10종목으로 이제 동일 가종으로 10%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뭐 엔비디아가 10% 들어있거든요. 엔비디아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 13%까지 올라서 그 혜택을 톡톡히 받다. 그리고 또 명품 기업인 LVMH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다. 탑10을 그냥. 예, 이게 섹터 10개 중에 이제 탑10 하나씩 골라서 나이키 같은 거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했나? 그렇죠. 예. 나이키는 있나 없나 안 모르겠어요. 들어있는 것 애플 뭐 이런 건 애플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예. 애플 들어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었고
뭐 다양한 10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 JP모건도 있었고요, 은행 쪽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 10개 딱 그렇죠, 잡아갖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상품도 연금에서 투자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상품들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ETF들이 성적이 좋았고요. 예, 뭐 탄소 배출권도 5번에 있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천연가스도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석유값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좀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 이게 탄소 배출권 시장도 완전히 그 사실 세력들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투기 세력들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률 떨어지는 애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뭐 아쉽지만 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금속 광물이었습니다. 네. 팔라듐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팔라듐? 자동차나 메모리 반도체 필수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금 계열의 희소 원자재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수요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 이상 하락을 했고 은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지고 뭐 금도 떨어졌습니다. 금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죠. 그런 상품이 이건 있었고. 뭐예요? 200 롱 코스닥 150 숏 선물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무슨 상품이냐면요. 코스피 200은 롱을 하고요. 사고요. 매수. 코스닥 150은 숏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 200이 오르고 코스닥 150이 빠지면 많이 먹는 양쪽에서 거예요?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은 반대로 갔죠. 그렇죠. 코스닥은 올랐고 예. 코스피 떨어졌으면 예. 완전히 이건 잘못. 예. 거꾸로. 근데 됐네. 아까 상위 보시면 10번에 반대로 하는 ETF도 있습니다. 저희 코덱스에 코스닥을 롱, 150을 롱, 코스피 200 숏 했더니 9.7% 수익이 났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롱숏을 하긴 좀 개인이 하시긴 좀 뭐 어려우시죠, 사실.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건 있고요. 지금쯤이면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00 롱 코스닥 아니 200 롱 코스닥 150은 숏. 왜냐면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코스닥이 쭉 계속 달렸잖아요. 코스피는 좀 지지분이했고 요렇게 됐다가 한번 또 이제 조금 그런 좀 반대적인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정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코덱스에서 이런 상품을 상장을 2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관계수가 뭐 당연히 방향성이라는 거는 궤를 같이 하긴 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올랐고 코스피는 빠졌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하시기에는 좋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진 못 하겠네. 사지 못하죠. 정확하세요. 그래서 사이즈가 별로 안 큽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네. 손은 안 가는 ETF가 이런 ETF예요. 아, 그래요? 저희 상품이지만 네, 저도 그래서 손은 안 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롱,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롱, 코스닥은 숏.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은행도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좀 정부에서 개혁 의지도 좀 있으시고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은행의 수익성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은행도 좀 빠졌다. 그리고 중국이 좀 또 수요도나 우려가 되면서 뭐 여행 레저 상품들 차이나 네네네. 이차전지 이렇게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롱숏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롱은 상승할 거에 베팅하는 거죠? 맞습니다. 숏은 하락할 거에 베팅하는 맞습니다. 거. 네. 그런 전략을 활용하는 ETF들이 많고요. 사실 헤지 펀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죠.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롱, LG전자 숏. 비슷한 섹터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더 좋아 보이는 기업에 롱을 해서 경쟁하고 있을 때 안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숏을 쳐서 양쪽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 이제 롱숏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종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롱숏의 의미가 네,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제가 2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어떤 흐름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과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해봤고요.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자료들 많이 보시는데 비교를 많이 하시고 또 개인 투자분들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산운용사에서 ETF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뭐 공교육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제가 이제 사파가 아닌 공파의 느낌으로 자료를 준비했다. 아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밤새 것 같습니다. 준비했고요. 밤새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네. 자료를 준비했고 이거 하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3프로TV 앱에다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제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냐면 이제 연금 관련한 투자에 세제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간략. 가능할까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아, 돼요. 좋습니다. 세액공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을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연 700만 원 세액공제 해줬는데 이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원래 이제 1년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만 700만 원까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죠. 그렇죠. 세액공제. 아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 아닙니다. 세액공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고. 세액공제면 꽤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세액공제인데 이제 유리 13.2%에서 아. 16.5%. 소득 구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연령 변경 전 자료를 보시면 지금 연령대도 이제 50세 미만 이상으로 구분해 놨었는데 네. 이거를 연령 구분 없이 그냥 소득 구간에 따라서 두 개만으로 나눠서 최대 900만 원까지 퇴직연금 IRP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이제 확산이 돼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1년에 700만 원만 넣어서 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넣어서 운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세금을 대략 한 5천만 원, 5,500만 원 급여 이하는 이제 16.5%의 세액 공제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5,500 이상의 조금 고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는 13.2%의 공제를 해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돈은 대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덜 내도 되는 돈은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네, 1년에 절약하실 수가 있다. 연말정산에 따라서 저희도 오늘 연말정산 결과가 가정사이 나왔는데 매년 700씩, 매년 900씩 해도 매년 되는 900입니다. 매년 900이고요. 이 초과 납입까지도 가능하세요.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네. 물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해주시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저율로 3.3%에서 5.5% 요 사이에서 저율 과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네, 요거 함정 있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함정이요? 함정 있나요? 어떤 함정이죠? 뭐 받을 때는 알려주시면. 세금 많이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받을 때요? 받을 때 세금을 일시금 수령하시면 그래서 그 함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네. 연금으로 형태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가 이제 연을 정해서 네. 뭐 10년이면 10년 매달 얼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연금 형태고요. 네. 그러면 저율과세를 해주고요. 나는 지금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100% 부과하고 제가 추가로 뭐 개인 IRP라든지 연금에 투자한 돈들은 기타 소득세로 16.5%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분들은 뭐 그거를 지금 판단하실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일시금 수령하실 때 세금 더 그러니까 16.5% 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16.5% 받으신 거를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죠. 아, 지금은 당장 이제 세금 혜택 받는 건 이제 좋으니까 꿀 빨면서 이렇게 하던데 나중에 이제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이거 뭐 토해내려면 굉장히 아까울 수 있으니까 아깝죠. 거기 예. 함정일 수는 있다. 아깝죠. 예, 또 그러나- 화폐 가치가 또 예. 다르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뭐 그 정도 세금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연금 형태는 예. 저율과세라서요. 여기 써놨지만 3.3에서 5.5%고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퇴직 소유세율이 맥스 6.6%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70%만 부과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퇴직 그 연금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낫고요. 두 번째 요거까지 이게 중요한데요.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으시면 전에는 종합과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면 네. 맥스 이제 종합과세 49.5%까지니까 더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하실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분리과세하든지 혹시 내가 이걸 낸 걸 까먹어요. 네. 알아서 줍니까? 아니면 내가 달라고 해줍니까? 낸 걸 까먹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매년 냈는데 네. 한 5년 동안 제가 뭐 딴지를 하느라고 까먹었어요. 네. 제가 냈다는 사실조차 까먹었어. 연금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전화 와갖고 네. 정프로님 예전에 내신 돈이 이만큼인데 이제 받아가셔야죠. 이렇게 연락을 줘야 연락 주실 거예요. 아마 증권사나 이런 데서 연금 개시가 만 55세 이상 이후부터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연락 아직 만 55세 한참 남으셨잖아요. 내가 막 달라고 하기 전까지 막 조용히 막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개시가 이제 만 55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부터는 연락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받으셔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저 1,200만 원을 넘기시면 하여튼 과세가 저 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제가 여기 연금 수령 1,200만 원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네. 잘 정리를 해왔거든요.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저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런 차이점이 이번에 들어왔다. 겠다. 예, IRP 그거까지. 하세요? 부장님은?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해? 나도 하는데 뭔가 이거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할 돈이 없습니다. 뭔가 야로가 있어. 뭔가 좀 숨기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만 요거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얘기를 좀.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들어갔고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유가 저도 사실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300만 원이 없더라고요. 왜
왜 그래요 또? 저도 돈이 없어서 못 이태리 사고 가서 옷도 사오신 분들이 왜 이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동희 팀장님은 내일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내일 그 아내가 치과에 간다고 해서 아유 같이 TMI인데 가셔야죠. 예, 가서 이제 운전해주고 네네네. 나 같이 점심 먹고 네. 예, 또 저도 이제 순국 소년분들의 아유 마음에 기리면서 대단하시다. 예,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네, 기도하고 유관순 열사님 기억하시고요. 기억해야죠. 네. 자,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안한 퇴근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